병원을 찾아왔을 때 이전에 촬영한 우리가 CT나 MRI 혹은 엑스레이를 갖고 오는 게 어떠냐고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항상 자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는 저희가 초음파를 대체할 수 없고 초음파는 또 엑스레이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직이라는 거는 3개월이나 6개월 시간이 지났을 때는 조직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예전 자료를 가지고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거는 좀 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현재 환자분의 증상과 그리고 예전의 엑스레이와 지금 엑스레이 비교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전에 진료를 했던 그런 기록들을 되도록이면 모두 갖고 오시는 게 환자분들에게 좀 더 좋은 설명과 좋은 진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는데 또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혹은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질문을 받는데요. 첫 번째로 허리 디스크라는 게 재발인지 혹은 좀 약간 불완전하게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고요. 수술 후에 저희가 3개월 후인지 6개월 후인지 1년 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하게 되고요. 보통 6개월이나 1년 정도 이내에 다시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그리고 똑같은 부위에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쪽 레벨에서도 좀 다른 부분에 약간 있었는데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위쪽에 불안정성이 생기다든지 이러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환자들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진료를 하시면서 예전에 제가 이런 증상 혹은 뭐 저렸어요 혹은 뭐 힘이 빠졌어요 혹은 MRI에서 어땠어요, 가장 좋은 건 진료 기록 갖고 오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전 기록과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재발인지 혹은 이게 다시 한번 생긴 건지 다른 부분에 생긴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이전 다시 한번 진료를 받으시면서 비교를 해서 정말 이게 재발인지 혹은 좀 이전에 수술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 저희가 좀 놓쳤던 부분이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을 하지 않고 나머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술 범위를 조금 더 작게 하는 게 요즘의 원칙이고, 그리고 우리가 내시경을 사용한다든지 혹은 현미경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식의 수술을 조금씩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유는 수술을 좀 더 넓게 하면 할수록 유착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유착이 생겼을 때는 2차적인 수술이 하기 힘들어지고 조금 더 어려움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런 시간이 3개월이나 6개월이 경과를 했을 때 그런데도 증상이 지속된다, 이럴 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비수술적 치료에는 저희가 이제 크게 대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비침습적인 것부터 침습적인 것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친숙한 거는 물리치료랑 그리고 약이겠죠. 저린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좀 그냥 이런 좀 애매한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물리치료나 약으로 컨트롤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거에는 또 음과 양이 있잖아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약은 장기간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약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단지 한 번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모든 다른 논문이나 스터디를 봤을 때 물리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일주일 내내 혹은 뭐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꾸준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오려면은 최대한 좀 자주 와가지고 받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치료를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에 조금 더 약간 침습적이다 혹은 좀 약간 더 시간이 걸린다 이런 치료들은 체위충격파랑 도수치료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뭐 아픔을 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정을 한다든지 운동을 시킨다든지 혹은 에너지를 줘서 조직을 바꾼다든지 재생을 시킨다든지 하는 치료가 되는 거죠. 주사라고 하면 이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런 레벨에서 이제 많이 치료를 하시게 되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수치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대 손상이 있고 불안정성이 있을 때는 흔히 권하지 않아요. 이거는 전문의랑 상의를 좀 하시고 그리고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보면서 퇴행성 변화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는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치료하거나 초음파를 치료하거나 MRI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라 하면 치료하는 건 환자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환자의 증상과 초음파와 엑스레이가 다 같이 맞았을 때 우리가 치료를 들어가는 겁니다. 불안정성이 있었을 때는 도수치료를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십자인대 손상인데 저희가 도수치료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죠. 인대 손상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골절이 있었는데 도수치료를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석회성 건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인대 손상이나 근육 손상 혹은 근육이 너무 좀 딱딱하게 굳었을 때 좀 풀어주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깨에서도 석회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뭐 건염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힘줄이 약간 찢어졌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목이나 허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어떤 식으로 사용하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비술적 방법을 사용했을 때 환자에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비술적 치료에서 높은 단계가 주사인데요. 주사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흔히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신경차단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신경차단술에는 필연적으로 마취약과 스테로이드가 들어갑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을 때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석회가 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최근에 2019년도에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는 석회가 없었는데 나중에 경과를 보다 보니까 석회가 생겼다. 그리고 신경차단술에서 사용을 할 때도 마취약을 사용하거나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유착을 좀 더 녹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가 있고요. 혹은 재생을 위해서 사용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프롤로 치료라는 게 있는데, 포도당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튼튼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그 부분의 안정성을 기하고 재생을 시키는 치료죠. 이런 치료는 혹은 증식 치료라고도 이제 부르는 치료가 되는데요. 이 치료를 통해서 환자들은 바로 딱 좋아지길 바라는데요. 그렇게 바로바로 좋아지는 건 없어요. 페인트 칠한 다음에 굳을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대 좀 안 좋은 동작 같은 걸 피해줘야 되고, 그리고 술, 담배 같은 거를 삼가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이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치료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수술로 모든 디스크나 모든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치료가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비수적 치료를 하면서 보충을 해줬을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인대 손상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냥 비수적 치료로 치료를 한다? 그건 맞지 않겠죠. 그런 원칙에 맞는 치료를 했을 때 환자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교통사고 이후에 발생한 통증인데요. 환자들은 교통사고 이후에 제가 정말 너무 힘들었고 두통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제 라이프 퀄리티가 떨어졌고, 저는 교통사고 이후에 20년 동안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엑스레이 찍어도 특별한 게 없고, MRI 찍어도 특별한 게 없고, 초음파를 해도 특별한 게 없다. 여러 것들을 전전하시면서 치료를 받아도 안 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밝혀지는 그런 것들 중에서는 환자가 치료를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았어요. 그러면 통증이 사라져요. 그럼 환자는 또 과잉으로 사용을 하게 되죠. 당장 통증만 좋아지게 하는 게 환자에게는 베스트 초이스가 아니고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나오기도 되고요. 그리고 합의를 종용을 해서 합의를 빨리 하고 나서 나머지 손상이 되는데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교통사고 이후에는 급성 외상증은 잘 몰라요. 긴장을 하고 우리가 이런 교감신경이 항진이 됐기 때문에 이틀에서 3일간 지나면서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경과가 경증이었을 때는 일주일이 되면서 사라지게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됐다는 것은 뭔가 놓치고 있는 만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 혹은 좀 그 다음에 계속 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잘 나을 수가 없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낫지 않는다? 그러면 근막 통증 증후군도 발생할 수가 있고, 인대가 손상이 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근육 쪽이가 계속 뭉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초음파를 보고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손상이 된 인대를 찾고 손상이 된 근막을 찾아서 손으로 풀어주고, 혹은 충격파를 사용한다든지 주사를 통해서 재생을 시키고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마사지 치료를 하면서 많이 시원해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단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해서 근막이 망가졌으면 근막을 펴줘야 되는 거고요. 인대가 손상이 됐으면 인대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뭔가 호르몬적인 문제가 생겼으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줘야 돼요. 단지 환자분들이 오셔서 그냥 증상만 치료해 주세요, 당장 통증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외의 치료에 모든 걸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피검사를 우리가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해가지고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거를 한꺼번에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환자분들을 볼 때 단계적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그런 치료를 해나가면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도수치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인천통일정형외과에서 하는 거는 오스테오패시라는 학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도수치료 파트를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죠. 카이로프락틱이라고 하는 거는 뼈에 틀어진 거를 맞춰서 전체적인 몸의 정렬을 맞춰주고 밸런싱을 맞춰준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스테오패시 쪽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앤드류 테일러 스틸이라는 A.T. 스틸이라는 사람 만든 오스테오패시 같은 경우가 역사가 좀 더 빠르게 돼요. 그리고 이 A.T. 스틸이라는 사람에게 배운 디 팔마라는 사람이 카이로프락틱을 창시를 해서 팔마 대학을 만들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락터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게 되고 닥터 오브 카이로프락터 DC라고 부르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오스테오패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사와 동등한 지위에서 이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우리나라에서와 그리고 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오스테오패시 같은 경우에 도수 치료만 하고 손으로만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에 있는 오스테오패시들은 주사도 놓고 그리고 충격파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의사와 같은 직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나 그리고 유럽 쪽에서 리틀 존이라는 사람에게서 전파가 된 오스테오패시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통해서 도수치료를 하는 손으로 하는 치료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손으로 하는 치료만을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발달이 된 거는 좀 더 유럽 쪽에서 많이 발달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미국에서 오스테오패시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총 300여 명에서 400여 명 정도 손으로만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뭐 주사도 놓고 뭐 충격파도 하고 뭐 다른 뭐 줄기세포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오스테오패시에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원칙 같은 경우에는 body is the one, 우리 몸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을 치료를 할 때 여기가 아파요라고 한다고 해서 단지 한 곳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을 다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행이 무너져서 문제가 되고 혹은 골반이 틀어져서 문제가 되고 혹은 이전에 상처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원칙은 우리가 구조와 기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환자에게서 구조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기능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 혹은 환자는 기능적인 문제를 말을 하는데 자세히 살펴봤더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 자체는 요즘에 해부학 혹은 분자 생리학까지 들어가서 이런 유전자가 변형이 돼 있네? 그러면은 유전자가 변형이 돼 있으면 기능도 좀 달라지겠지 하는 부분까지가 참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세포막이나 혹은 기저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관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아주 작은 부분까지 미시적인 부분까지 과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우리 몸은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많이 쓰거나 혹은 뭐 다른 거를 뭘 하거나 이런 수술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먼저 자연 회복력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잘못된 거를 균형을 잡아주고 구조를 잡아주고 기능을 회복시키면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의미로 A.T. 스틸은 본인의 자식들을 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 잃게 되면서 의학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이러면서 오스테오패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 과학을 통해서 점점 밝혀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것도 절대적인 거는 없어요. 환자에 있어서 적합한 치료라는 거는 환자의 질환의 원인을 찾고 그런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단이 가장 중요한 거고 테크닉만 이 테크닉 하나가 절대적이야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암을 발견했을 때는 암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맞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적절한 진단이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